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3월 1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 당선인 다음으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동훈 검사장인데요. 자,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게시물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은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얽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문 카페에 들어가면 한동훈 너만 믿는다. 제발 이재명을 탈탈 털어다오. 이런 식의 게시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한동훈 검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사실 어떤 계획이 나온 바가 없죠. 그런데 절대 한동훈만은 안 된다.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의 그 법사위 간사죠. 자, 이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엄청 가까운 사이다.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게 어떤 데냐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 본인을 포함해서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 또 이런 다수의 사건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거기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검사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을 진짜 윤석열 당선인이 사랑한다면 그런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이런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아니, 지난 5년 내내 검찰을 정말 권력의 사냥개처럼 만들려고 했던 게 이들이죠. 오해받을 짓을 한 거는 해도 몇 배나 더한 게 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참 글쎄 죄를 많이 지은 모양입니다. 한동훈이 오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 한동훈 검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자, 몇 가지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 똑똑하다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뭐 일설에 의하면 IQ가 170이 넘는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만 22세에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된 것이죠.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특히 금융 수사를 많이 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아주 뭐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했다라고 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미적분을 적용해서 자금 추적을 하는 이런 자기만의 아주 특출난 수사 기법으로 선배들이 아주 뭐 혀를 내둘렀다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의 뛰어난 능력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뻐라 하는 이유도 워낙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일을 잘하기 때문에 총장 시절에도 가까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대형 사건들을 도맡아 했었죠. 이명박 박근혜 수사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각종 적폐 수사, 뭐 그 이전의 이력을 보더라도 여러 대기업 사건들 또 권력비리 사건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뭐 2007년에는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그 전군표 국세청장을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이 안 나오면 내가 사표 쓰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 뭐 구속시켰죠. 또 2006년 현대차 비리 그리고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는 최태원 회장을 또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외환은행의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 뭐 여러 대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서청원 전 의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구속 사례였죠. 전병현인가요? 그 정무수석을 구속시킨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형 사건들을 잘 수사해 오면서 인정을 받아서 계속 뭐 초임검사 시절을 지나서는 거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이 세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엘리트 검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분이 왜 주목을 받냐면 언론을 다루는 능력이 정말 출중합니다. 자, 한때 이 한동훈 검사는 그 서초동 보도국장이다라고 불리우기도 했는데 그 검사들 중에서도 가장 그 언론 브리핑을 많이 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주 빠르고 정확한 브리핑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뭐 워낙에 똑똑해서인지 사건의 1부터 10까지를 다 꿰고 있어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그 사건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브리핑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휴일에도 뭐 기자들이 많이 전화를 하는데 뭐 부재중 통화가 있으면 즉각 회신을 해서 아주 언론들이 참 좋아하는 이런 그 검사로 유명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윤석열 당선인과 참 닮은 듯 다른 부분일 텐데 닮았다라고 하는 점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전혀 눈치를 안 본다라는 것이죠. 뭐 권력자든 아니면 윗사람이든 선배든 눈치 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수사하는 이런 점이 또 잘 닮은 점이겠죠. 반대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이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반면에 이 점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술을 뭐 한 모금도 못해서 회식 자리에서는 거의 콜라만 마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은 또 다른 것 같고 의외로 또 뭐 일렉 기타 치는 걸 좋아하고 또 고양이를 기르는 고양이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지금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한동훈 스토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 가장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 현재 이 한동훈 검사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디에 기용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 한동훈을 바라는 것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뭐 비리들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의 각종 지금 고소 고발 사건들을 누가 잘 처리할 수 있겠는가? 가장 적임자가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민주당의 이 한동훈 견제에 대해서 오늘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주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공무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제를 주장해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를 집단 린치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집단 린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한동훈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입니다. 수사 잘하는 검사를 몇 년이나 한직에서 고생시켰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고작 생각해낸 게 2차 가해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발끈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반응은 정말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죠. 죄 없는 사람을 정말 몇 년간 지방을 떠돌게 하면서 고생시킨 것 아닙니까? 자, 저는 한동훈 검사의 그동안의 여러 발언들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적이 많은데요. 그 발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당신은 윤석열 측근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이고 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답했는데 네, 그동안 이 사진을 한번 쭉 보시면 네,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 같죠. 네, 사진을 보면 아주 호의적인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발언이 하나하나 굉장히 명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접 말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1월에 그 유시민 씨와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에 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작심하고 언론 앞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저 인터뷰를 보면 이분이 정말 기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리핑의 대가가 맞구나라고 절로 느껴지는데 저 발언 하나하나가 놓칠 게 하나도 없는 저는 아주 좋은 발언으로 느껴졌는데 한 4분 정도 분량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이냐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서민들의 고소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